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보람있는 담임생활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년에 고시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18년 고1부터 순차적으로 고2, 고3의 순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문이과 통합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인데요.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교과 부분에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뉜 것 중에 전문교과 1은 기존에는 특목고에서 주로 하는 과목이었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주로 하는 과목이었는데요. 일반계고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를 개설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까지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특징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얘기를 하자면 고교학점제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5년에는 전국의 고1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학점에 대해서 이수 또는 미이수 처리를 하면서 학점을 쌓아나간 후에 졸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미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별히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다학년, 다교과를 맡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는 시수배당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양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 2, 3학년 3개년치의 교육과정이 들어있는 표이고요. 위에 쪽은 공통 또는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아래쪽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학생 선택 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서 학교 알림이를 알려드릴게요. 학교 알림이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정보 공시를 하게 되는 사이트인데요. schoolinfo.go.kr이고요.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만 쓰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어를 학교 이름과 함께 넣으시면 항목이 바로 제시가 되고요. 관심 학교인 휘문고등학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2년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2021년 자료로 검색을 했고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파일이 정보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 공실력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이게 바로 오늘의 본론인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위에 있는 학교 지정을 먼저 볼게요. 일단 과목 유형에 따라서 기준 단위를 얼마만큼 증 또는 감을 할 수 있는지가 다른데요. 똑같이 5단위가 기준이더라도 운영 단위가 6단위로 증을 하던지 또는 4단위로 감을 하던지 하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1, 2학기가 한 과목인 1년짜리 과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휘문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체육과 운동과 건강을 학년 단위가 아닌 세 학기에 걸쳐서 개설을 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이제 학기 단위로 운영하게 되는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다만 수학 1과 2가 운영 단위에는 3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4라고 적혀 있고 총 합산에도 4로 합산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이수 단위가 전체 이수 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는 것이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지침입니다. 여기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을 보면 필수 단위에 비해서 이수 단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문과 또는 이과에 상관없이 사회의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더 이수를 해야지만 필수 단위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이제 2학년에는 과목 유형이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로 성취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일반 과목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과목이더라도 이수, 미이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수학부터 보시면 수능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와 진로 선택 과목인 실용수학 중에서 택 1을 해두었는데요. 아마도 수능을 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기당 2단위씩 총 4단위의 1년짜리 과목이 됩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은 3개의 과목이 3단위씩 한 학기에 총 9단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1년 과정인 사탐과탐과 다르게 외국어와 한문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끝내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다시 위쪽에 사탐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사회탐구 과목은 과목들 사이에 위계는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수능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인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목들을 2학년보다는 3학년 때 배치하는 걸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휘문고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을 의도적으로 3학년에 배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봤더니요. 미적분을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수학과 묶어서 택 1 하도록 하였고, 기하는 상대적으로 교과서가 없고 학생들의 부담이 덜한 고전 읽기와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3개를 묶음으로써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의 수능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걸로 응시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 것이 눈에 띕니다. 수능 영어는 영어 1과 영어 2가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전문교과 1의 심화영어 1을 가지고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진로 선택 과목인 진로 영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수학과 국어 공부로 인한 학업 부담을 다소 줄여주려고 노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강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교과 1은 진로 선택 과목과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인기 과목들이 여러 개 눈에 띄고요. 아래쪽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탐구를 또한 구성을 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필수로 더 들어야 하는 사회교과를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안배를 해두었습니다. 과학 과목 또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추가로 들어야 될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는 원 과목과의 위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 과목을 선이수하지 않으면 2 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편성표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학기별 총 이수 단위와 학기당 과목수 그리고 학년별 총 이수 단위가 있는데요. 정해진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입니다. 처음과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및 과학 선택 과목은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한 과목씩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가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정말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학교에서 정해준 것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역량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학기 초에 나올 것입니다. 자세히 숙지하시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별, 학년별 또는 학급별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브랜딩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사가 추가적으로 채워줄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급 소통 공간으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는 것과 학년 초 학생들과 상담하기 위한 학생 자기소개 설문지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 love you. Bye bye.